자기 딸 이름으로 11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아서 강남 아파트를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물론 잃게 됩니다. 오늘 재판 마치고 나온 양의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과 그다음에 검찰이 판단했던 간격은 컸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일부 무죄하면서 다투어야 되는 영역들이 이제 좀 좁아졌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포기! 박 대변인님. 예. 지금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이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징역형 받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유포,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것도 의원직 상실형 150만 원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셨죠? 양문석 의원 나올 때 웃으면서 나오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자질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 양문석 의원처럼 이렇게 많은 구설을 몰고 다니면서 어떤 그런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전 이런 분은 정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면서 이 카톡 검열 관련해서 가짜뉴스의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자 되려 기자들한테 수준을 높이라고 호통을 치면서 퇴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TPO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액션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고 지금도 사실 잘못을 해서 지금 유죄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633 원칙을 적용하면 못해도 반년 안에는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또 막대한 이 국고를 들여서 재보궐선거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분이 거리된 그 상황 동안 이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도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환하게 웃고 오히려 좀 뭐랄까요.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적잖이 당혹스럽습니다. 전 이렇게 책임의식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모습이죠. 여러분은 저 웃음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1심 나왔으니까 2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내 남은 임기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땐 저 웃음은 본인이 자포자기의 웃음 같아요. 자포자기다. 실제 이제 재판을 겪어보면 사실 이 재판이 항소심 가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해 왔는지 본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옆에서 상소 포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소 포기. 그것이 본인의 생각과 아마 유사할 정도로 본인은 앞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두 가지 형으로 나눠서 나왔잖아요. 보면 사기죄는 유죄로 나온 것 같고 거기에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면 통상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라 하더라도 피선권이 그렇죠.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관련 그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SNS 해명 과정에서 허위를 얘기했다는 부분하고 재산 축소 신고인데 저 부분도 150만 원이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겨내기는 어려워 보이고 저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는 무죄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재판부가 판결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기죄가 이제 특경가거든요. 11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형이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네. 그런 이 재판부의 추세나 논리에 비춰보면 양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좀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의미에서 헛웃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1심 판결 받고 나서 징역형 사기 혐의, 징역형 받고 나서 저렇게 환한 미소를 띠면서 법원을 빠져나가는 양의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작년 총선 때 벌써 제기됐던 겁니다. 당시엔 불법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다시 들어보시죠. 이거 편법 대출이냐 아니면 사기 대출, 불법 대출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편법 대출이라고 여전히 확신을 하고 있고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켜봅시다.
많은 그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사기나 불법의 영역은 예.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그 변질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차 교수님, 네. 당시에는 사기가 절대 아니다, 편법일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재판부는 징역형 선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면은 놉니다만 본인은 그러니까 대출을 이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뭐랄까요? 먼저 제안했다고 그랬죠? 판촉하는 차원에서 자신한테 연락 와서 그게 응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의도적으로 속인 바는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약간 좀 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검찰 수사는 그게 아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모자라는 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인 거라고 아마 검찰은 봤고 그래서 그걸 이 바탕으로 해서 지금 기소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지금 유죄를 이렇게 판명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양문석 의원한테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법적인 결정도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뱉어놓은 말에 대한 명백한 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앞서 뭐 지금 웃음의 의미를 지금 나름대로 뭐 설명을 합니다만 본인만은 알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그 옆에서 항소 포기 하니까 그 부분에서 본인도 아마 이 오늘 형량에 대해서 상당히 적잖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다고는 이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이 항소 포기하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당황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고 나름대로 짐진 여유를 보인다고 한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제가 생각에 양문석 의원의 이 속내가 정말 잡초하고 힘든 모습을 애써 저렇게 웃음으로 보인 것이 아닐까.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이 사기 대출 의혹은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양문석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 뉴스와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이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 없었으면 정말 주저앉았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양문석의 혐을 잠시 좀 덮어두시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모든 힘을 가짜뉴스가 아닌 셈이 됐죠. 재판부는 양 의원이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서 양 의원은 실무자의 탓으로 돌렸죠. 만나보시죠. 실거래가가 취득 가격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실무자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실거래가가 20년 전에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이 1억이면 그게 실거래가이냐. 그러니까 시세라고 정확하게 그 명시를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실무자가 헷갈렸던 부분도 있고.